자, 여러분,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시험의 두 번째 과목이죠. 바로 빅데이터 탐색입니다. 데이터라는 게 그냥 원석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가치 있는 보물로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을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그쵸? 땅에서 막 퍼올린 시커먼 원유를 바로 자동차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데이터도 똑같습니다. 처음 얻은 원시 데이터는요, 막 뒤죽박죽 섞여 있거나 중간중간 비어 있거나 심지어는 분석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심각한 오류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혼돈 속에서 빅데이터 탐색이라는 뭐랄까 마법 같은 과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기술이 아니라 거친 돌멩이를 반짝이는 보석으로 다듬어내는 분석의 심장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전체 과정을 세 개의 관문을 통과하는 여정으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진짜 쓸모있는 통찰력을 얻는 거고요. 자, 그럼 첫 번째 관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관문은 바로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가 오래된 보물 지도를 발견했는데 막 흙이 묻어있고 찢어져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지도를 깨끗하게 닦고 읽을 수 있게 만들어야죠. 전처리가 바로 그 작업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간단한 준비 작업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요,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전체 시간 중에서 무려 70에서 80%가 바로 이 데이터를 모으고 깨끗하게 만드는 데 쓰인다고 해요. 와,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중요하고 또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는 뜻입니다. 이 전처리 단계의 핵심, 바로 데이터 정제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고객 데이터에 나이가 200살로 찍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그대로 분석에 넣으면 결과가 완전히 산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값, 즉 이상치나 아예 비어있는 결측치 같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전 처리가 있고 후 처리가 있는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전 처리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같은 곳에 저장하기 전에 원본 데이터 자체의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이고요. 후 처리는 일단 저장된 데이터를 꺼내서 특정 분석 목적에 맞게 나중에 다시 가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서가 다른 거죠. 자, 이제 깨끗한 데이터가 준비됐습니다. 그럼 다음 관문으로 가봐야겠죠? 바로 탐색적 데이터 분석. 우리가 보통 EDA라고 부르는 단계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탐정처럼 데이터를 파고드는 아주 흥미로운 과정이 시작되는 거죠. EDA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데이터랑 소개팅한다, 친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격적으로 분석 모델을 만들기 전에 데이터를 이리저리 둘러보고 그래프도 그려보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 데이터가 대충 이런 특징을 가졌구나, 이런 숨겨진 패턴이 있네 하고 감을 잡는 과정이에요. 마치 훌륭한 탐정한테 원칙이 있는 것처럼 이 EDA에도 아주 중요한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이상한 값 하나 때문에 전체 분석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저항성. 둘째, 예측이 빗나간 부분을 분석해서 또 다른 단서를 찾는 잔차 분석. 셋째, 데이터를 더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바꾸는 자료의 재표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 즉 시각화를 통해 패턴을 한눈에 딱 보여주는 현실성. 이 네 가지가 우리의 분석을 훨씬 더 깊이 있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좋아요. 이제 이런저런 단서들을 좀 찾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그런 것 같다고 말할 순 없잖아요. 마지막 관문은 바로 통계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들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석하는 단계입니다. 자, 우리한테는 크게 두 종류의 도구 상자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기술 통계. 이건 지금 내 손에 있는 데이터의 평균이 얼마고 분산이 어떤지 딱 그 데이터 자체를 요약하고 설명해주는 도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추론 통계. 이건 우리가 가진 일부 데이터, 즉 샘플을 가지고 전체 집단도 아마 이럴 것이다 라고 더 큰 그림을 추리하고 예측하는 데 쓰는 훨씬 더 강력한 도구죠. 여기서 분석가라면 아주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내가 가진 이 데이터가 과연 종 모양의 정규 분포처럼 어떤 특정 패턴을 따른다고 가정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모수적 방법을, 아니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비모수적 방법을 써야 하거든요. 어떤 통계 도구를 쓸지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인 셈이죠. 결국
통계적 분석의 핵심은 과학적인 재판 과정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가설 검정이라는 건데요. 먼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일종의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귀무 가설을 세워요. 그리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대립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해서 증거를 모으는 거죠. 그 증거가 정말로 강력할 때만 기존의 가설을 버리고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이는 아주 객관적인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관문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어떠세요? 처음엔 그저 지저분하고 의미 없어 보였던 원시 데이터 속에서 이제는 반짝이는 통찰력이라는 보물을 찾아낸 겁니다. 이 전체 여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국 이겁니다. 첫째, 전처리를 통해 데이터를 깨끗하게 만들고, 둘째, 탐색을 통해 데이터의 속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마지막으로 통계 분석을 통해 객관적이고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리는 것. 이 세 단계가 바로 원시 데이터를 진짜 전략적 자산으로 바꾸는 핵심 워크플로우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험난한 여정을 거친 진짜 이유는 뭘까요? 바로 데이터 과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미래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한 아주 단단한 초석을 다진 겁니다.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를 완벽하게 이해했으니 이제 이걸 바탕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다음 분석 과정에서 계속 이어집니다.